이 세상에 진실된 세계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와 같은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일까? 오늘은 여러분이 세상 진실을 볼 수 없는 이유와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세상 속에 나가 세상과 같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자신과 그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진화가 있듯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과 그 만물 이전에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실체를 밝히기 위해 종교, 철학, 과학 등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우주의 실체를 말하지만 그 또한 사람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이전에 자신을 밝히고자 명상 등을 통해 탐구하지만 그 명상이라는 그 또한 생각이 없어 명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진화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작용을 통해 그 실체를 터득하는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며 세상 또한 그 사람들에 의해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앞으로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주의 실체를 터득하기 위한 최고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강의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강의가 이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세계를 말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들리는 이유는 내 말이 파동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 강의를 듣다가도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지금 파동의 세계를 말하고 있구나 하며 파동을 생각하면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파동의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또 세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파동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몸 밖의 세계를 보거나 듣고 생각하는 의식과 그 다음에 마음 그 자체로 느끼며 그리고 의식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로 느끼며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란 눈앞의 세계를 보거나 듣는 그 입자적 자아와 눈앞의 세계를 보거나 듣는 것은 그 입자예요. 입자적 자아와 몸 밖의 세계를 직접 느끼는 기감과 행동을 일으키는 파동적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 말은 주로 파동적 자아고 여러분들은 주로 입자적 자아로다가 내 말을 듣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수양을 하는 것은 몸 밖의 세계를 보거나 듣고 생각하는 의식일 뿐 공부하는 것도 의식이고 수양하는 것도 다 의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는 영혼의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양을 한다고 해도 수양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이며 뭐 공부를 한다 그래도 그 공부가 그렇게 특별하게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작용이 일어나는 영혼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은 입자적 자아로서 이렇게 있는 것, 마이크도 있구나 하는 거 이거 직접 보거나 또
이렇게 소리도 직접 듣는 것은 입자적 자아로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며, 그걸 듣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로 이것이며, 세상 작용을 직접 느끼며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파동적 자아로서 영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작용을 직접 느끼며, 보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직접 느끼며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파동적 자아로서 영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이 힘든 것이다 이거예요. 입자적 자아는 누구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적 자아로 내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이 파동적 자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도 무엇인지 확실하게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은 내 말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의식 이전에 행동하는 영혼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같은 의식을 통해 말을 이어가지만,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의식을 통해서 말을 이어가지만 그 의식이 세상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식은 세상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쉽게 나누면 저 사람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사람이냐 딱 나눠져 있는 겁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민주주의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줄 모르면 이쪽으로도 쏠리고 저쪽으로 쏠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입자적 자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파동적 자아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입자적 자아는 이해하기 쉽지만 이 파동적 자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그것은 보이는 입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작용하는 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보고 듣고 아는 것은 눈앞의 입자지만, 보고 듣고 아는 것은 눈앞의 입자지만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파동은 감지할 수가 없어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번짓번짓하게 무슨 국민을 위한이니 무슨 민주주의를 위한이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안에 빨갱이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빨갱이 말은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가 없어서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입자적 세계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 뉴스, 거짓 어쩌고 다 속을 숨기고 겉하고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종교인,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예. 사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창피한 건 종교입니다. 종교. 웃기죠,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실체를 터득하고 나면 제일 웃기는 게 종교예요. 그리고 또 철학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철학이. 그리고 과학자들은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파헤친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 파동적 자아를 알지 못하면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종교인,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술은 파동적 세계입니다. 예술이라는 건 파동적 세계예요. 생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누구나 깊이 감동을 받는 것은 바로 파동이 그와 같은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술은 뭔가 여러분들이 짜릿하게 느끼게 되고 그게 뭐냐면 파동으로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 이거야.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입자적 세계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실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입자적 세계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입자적 세계만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파동적 세계는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이 파동적 세계라는 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나타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파동적 세계를 터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감이라는 파동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오감은 아닙니다. 오감은 잘못 볼 수도 있고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감이 진짜 세상을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감이라는 파동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자꾸 이 기감 쪽으로 인간이 발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로봇보다 우리는 못해요. 로봇가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로봇가 더 많은 걸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진국은 모두 입자적 세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이라는 거 하는 것, 뭐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건 건 전부 다 입자적 세계였습니다. 자국의 이득만을 위해 베풀고 이득이 없으면 냉정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베푸는 것 같죠? 아닙니다. 본인한테 이득이 있을 때만 베풀어요. 본인한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장에 냉정하게 단절하는 게 선진국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파동적 문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파동적 문명이에요. 파동적 문명은 이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퍼져나가고 아량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또 아량이 없으면 세상 또한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량을 통해서 세상을 갖다 퍼져나가고 또 세상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량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선진국은 아량이 아니에요. 입자적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이익이다 하면 베풀지만 이익이 아니다 그러면 안 베푼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식당을 가거나 반찬이 떨어지면 또 달라고 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아줌마 여기 뭐 좀 더 주세요. 뭐 좀 더 주세요. 다 갖다 주죠. 그러나 외국에는 그와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은 없어요. 저 1번만 하더라도 김치가 떨어져서 또 달라고 하면 그때는 밥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장사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줌마 반찬 더 주세요. 그러면 외국식으로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집은 다 망합니다. 한국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주고 외국 사람한테 팔아요 그거를. 그런 집은 나름대로 잘 돼요. 때문에 많은 예언가들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나라는 코리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량을 통해서 베풀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없어요. 이게 앞으로의 문명에는 큰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퍼져나가는 아량을 통해 세상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이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틀려요. 이 바깥 세상하고 틀린 나라입니다. 아셨죠? 자, 입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변화를 빨리 감지할 수 없습니다. 입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감이 없기 때문에 세상 변화를 빨리 감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자기 알물, 자기 지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변화를 빨리빨리 감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빨리빨리 감지 못하고 다 틀리는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파동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파동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현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고집을 감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입자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살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라, 또 어떨 때는 하지 말라 할 때는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보는 눈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자적으로 보고 나는 파동적으로 봐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면 그 일은 틀림없이 문제가 되어 나중에 커다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친해지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꼭 있어야지 한번 정말 친해집니다. 근데 이건 보통 설명해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일단은 본인이 옳다고 내세웁니다. 일단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당해야 돼요. 그게 당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선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파동의 작용은 보지 못하고 입자적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그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즘은 여기저기 그 맨 땅을 밟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이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거는 사람들한테 많은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몸이 낫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맨땅요법을 실시했을 때, 사실 10년이 좀 넘지만 어쨌든 10년 전에 우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맨발로 맨 땅을 걷는 우리들을 그저 신기한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맨발로 다녔으니까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틀립니다. 나는 바닷물 속에서도 양말 벗어본 적이 없어요. 뭘 타든지 간에 나는 항상 양말 신고, 그리고 신발 신고 탔었어요. 여러분처럼 맨발도 안 탔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알지? 네. 그랬더니 내가 확 바뀌었어요. 아주 맨발로, 겨울에도 맨발 벗고 어디 다녀요. 네. 10년이 지난 요즘 사람들은 맨 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아느냐? 확실하게 몰라요. 모두가 서로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모두 해보는 것입니다. 예. 물론 해보면 효과는 좋죠. 예. 세상 모든 것이 수없이 많아 보이는 것은 그것이 모두 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아 보이는 것은 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서로가 모두 달라 보이는 것은, 사람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세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입자의 세계가 서로 달라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서로 달라도 그들이 움직이는 작용은 서로 같은 파장입니다. 입자들은 서로 다르는데 그 움직이는 파장은 같은 파장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서로 다른 만물과 서로 같은 파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만물과 서로 같은 파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용을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는 거고, 만물을 터득하면 수없이 많은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세상 만물이 많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입자의 세계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동의 세계를 이해하면 그 작용 또한 모두 같아 세상은 하나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가 된 사람을 성현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현은 결국은 파동의 세계를 보는 게 성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입자의 세계를 보고 성현은 파동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성현의 말을 초기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왜냐면 입자들은 이 파동의 세계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 성현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때쯤 이해하여 맹렬하게 또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 같은 사람은 안 따랐어요. 예수 제자 전부 다 갈기갈기 찍혀 죽었어요. 지금은 무슨 신처럼 떠받들고 있잖아요. 웃기죠. 예수가 제일 속 답답해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보고. 그것은 성현이 말한 파동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행복 그리고 충만, 이 모든 것은 파동이라는 작용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충만도 파동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억지를 부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파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모르면 사람들은 뺏어서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게 입자적 사고방식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은 불행해지고 자신의 행복은 눈앞에 있을 뿐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으로는 행복이 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을 버리고, 그런 입자적 자신을 버리고 먼저 행복한 현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행복한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현실이 행복해야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이지, 이 현실이 행복해야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이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행동하면 그 현실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면 그 현실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맞지 않아요, 세상하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실체를 터득하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을 버리고 행복한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건 얘기입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이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실체와 하나가 되기 위한 진화, 이 세상의 진실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진화, 그것은 이렇게 자신을 버려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